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소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공 얘기했지만 기독교 사회윤리학 하는 백소영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사랑의 진리와 상황.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예. 사랑의 진리와 네, 사랑의 상황. 진리와 상황. 상황. 우리가 진리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혹시 2001년도 영화였대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봄날은 간다? 벌써 여기 연기될 것 같은데요? 네, 라면 그- 먹고 갈래? 라면 거기 네. 라면 먹고 갈래보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대 아마추어에 대한 그 대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연기 부탁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리얼하게. 극 중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말이었죠? 웃어? 너 나 진작에 사랑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감사합니다. 예, 이걸 상황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해주셨는데, 예,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저는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하도 많이 패러디도 되고 뭐 회자되어가지고 그 말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한번 패널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인가요? 사랑 이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이란 말에는 크게 잡아서 그게 뭐 서로의 감정까지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변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두 주엔 그다음에 은혜 패널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변하지 않는다. 믿고 싶어요. 믿고 싶다. 근데 사실은 다 정답이거든요. 제가 1강에서 인간의 유한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감정도 나의 감정인 거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사랑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나 그 상황에는 건강이 됐든 어떤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한 조건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상황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감정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이 감정이 가짜냐? 아니죠. 그건 또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랑이란 감정 안에서도 제가 진리와 상황을 구별하는 게 진리는 불변하는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본다면 그거 사랑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 진리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거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 중에 제가 자꾸 학자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죄송한데 또 아실 것 같아 막. 저건. 네. 앤서니. 앤서니. 저건 앤서니라고 있구나. 예. 앤서니 하면은 우리 막 캔디라는 만화에 나오는 안소니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앤서니 기든스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 사회학자예요. 그렇죠. 유명하죠. 예, 이분은 아직 살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근데 이분이 사랑을 사회학적으로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사회학하는 분이니까 관찰을 하고 구분을 한 거죠. 사랑에는 범주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랑이 있대요. 이거는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징 때문에. 하나는 알 것 같아. 하나는 passionate love. 열정적, 그렇죠. 열정적 사랑.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케미 통한다 그러죠. 케미스트리가 통한다. 사실 이게 기본이죠. 불타오르는. 예, 불타오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고 다 불타오르지는 않죠. 예, 그럼 우리 피곤해서 못 살죠. 그렇죠. 에너지가 그거 모질라요. 예. 사랑이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모두를 볼 때마다 패션이 막 불타오르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간혹 그런 분 있긴 하더라고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 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에게 취향이라는 게 있고 기호라는 게 있고 다행이네. 뭐 그쵸 코드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내가 유난히 끌리는 그런 타입이 있는 타입이 거죠. 있어요. 예. 타입이 있어요.
그것도 다 다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화하여서 패션, 내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 그걸 열정적 사랑. 이제 한글로는 열정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이런 사랑이 있는데 시대와 상황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압도적이었던 인류 문명사에서 압도적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16세기. 16세기 넘어가셨어요. 수렵 채집사회. 아, 수렵 채집사회.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봤어. 끌렸어. 같이 동굴로 가.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바이. 어. 압도적으로 성적 사랑이에요. 거의 뭐 동물 느낌으로. 예, 예. 그 동물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적이란 말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능력 중 하나인데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기든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도가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동물적인 감정만 표현하면서 살 수도 욕구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이때 윤리라는 건 사실 거의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패션은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아까 16세기 짚어주셨는데 16세기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두 번째 사랑의 그 이름이 로맨틱 러브예요. 내가 좋아하는. 로맨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로맨스 너무 좋아. 뭐 이러면 16세기가 서양에서 로맨틱 러브의 피크였거든요. 로맨틱 러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특징은 only you에 있어요. 너밖에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랑은 없어. 사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도 그 로맨틱 러브의 20세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1세기 넘어가는. 예. 그러니까 사랑은 너 하나야.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언정 죽음도 어쩌면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유명한 게 로미오 앤 줄리엣 뭐 이런 것처럼요. 뭐 가문도 우리 흩어놓을 수 없어. 아무것도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어. 이런 사랑이 바로 로맨틱 러브인데 12세기 궁정, 유럽의 궁정 문화에서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도는 진짜 강한 제도가 신분제. 그러니까 엄청 강했죠. 예. 신분제의 결혼은 사랑 따라 할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신분 따라 가거든요. 내가 결정 못 해요. 아무리 인간이 유한한 자유여도 내가 내 파트너를 결정할 수 없어요. 막 태어나 봤더니 이미 저 집 가문에 누구랑 다 정해져 있고 난 막 13살인데 결혼해야 되고 남편감 처음 받고 내 타입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에겐 패션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예. 더 로맨틱을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 그 대안이 되는 뭔가를 찾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16세기 유럽의 12세기 유럽의 궁정이라면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이 쫙 깔려있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진 나름의 문화적 특성이 뭔가 하면 비록 혼외의 감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헌신이야. 이거는 막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주신 단 하나만의 사랑이야. 이런 방식의 기독교적인 포장이 되는데 대신에 들키면 끝장이죠. 예, 그냥 들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절절한 사랑이죠. 네. 위험한 그렇죠? 사랑이. 위험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실 16세기까지도 그러니까 12세기에 시작해서 16세기, 17세기까지 가는 그 당시의 유럽 궁정의 로맨스는 들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결혼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혼과 결부가 되어서 우리가 보통 로맨틱 러브의 가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일 마지막 회에는 뭐 해야지 우리가 모두 안심하죠? 결혼을 해야지 안심하잖아요. 예, 모든 드라마의 엔딩은 결혼을 해야지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드디어 만족하지. 예, 예. 만약에 갑자기 뭐 열린 결말 막 이러면 방송국에 항의 전화 오잖아요. 막 그쵸. 뭐 심지어 막 뭐 아름다운 이별 막 이러면은 폭탄 들고 찾아갈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 감정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느덧 이 로맨스가 결혼으로 가는 바로 그런 지점까지를 살고 있는 20세기 문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럼 20세기에는 로맨스가 왜 결혼하고 붙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까 힌트가 있어요.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지면 즉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예, 그대로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 자유가 제한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드디어 나는 내가 원하는 타입대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만 동굴로 안 간 이유는 예, 이미 확립된 제도라는 것은 인간 문명이 참 신기한 게 뒤로는 안 가요. 앞으로 가지. 네. 이미 이 가문, 가족 뭐 이런 거에는 가족 윤리, 한 가족 안에서 헌신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다 5천 년 동안 만들어진 이 제도를 통과해 왔잖아요. 네. 이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가족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가 가족 제도도 제도가 붙죠. 네. 다만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긴 했죠.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관료 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면 되니까 단촐하게 이동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삶에. 네. 그러니까 주로 아직까지도 가장은 남자. 20세기까지도 그러니까 가장의 직업을 따라서 가장 금방 이동하기 좋은 단위는 핵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곰3마리. 그렇죠? 엄마, 아빠, 나, 자녀. 여기 아직까지도 은혜 패널님은 이제 자녀 입장에서 나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곰3마리는 21세기 버전이고 20세기까지는 5마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5인 가족이 약간 이상적인 가족이었었어요. 20세기 중반 요 정도는. 그래서 뭐 첫 딸은 고명딸처럼 낳고 그러니까 살림미천으로 낳고 아들 둘 그래서 딸 하나에 아들 둘 이러면 아우 너무나 행복하고 다복해 보이시네요. 막 이런 가정들 이런 가정이 20세기 중반의 가정이었죠. 이제 참고로 우리 집 이 큰 딸의 아들 둘 예, 아버지 목사님 막 이러니까 예, 남들 보기에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시군요. 이렇게 사실은 뭐 굉장히 모범적인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도. 근데 그런 핵가족인 경우에 이 로맨틱하게 두 분 사랑하셨고 결혼이 가능했고 그렇게 결혼해서 또 결실로서의 아이들을 낳으셨고 그리고 정말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여전히 오은이 이유는 남아있어요. 그 감정은. 왜냐하면 로맨스를 통과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 륜자가 윤리윤자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공동체에 사는 법칙이 아니다. 이거 불륜이 되는 거죠. 두 분 정말 지금까지 서로만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대의 문제인데 이게 재밌는 건데. 여기가 재밌는 이제부터 거죠. 비솔깃한데. 근데 문제는 이 로맨틱 러브가 만들어 놓은 결혼과 결부되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관료로 주로 앉는 사람들이 아버지시다 보니까 이제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아버지들 출근하신 동안에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마을에서 키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꼭 엄마가 없어도 애들이 대충 커요, 안전하게. 근데 현대사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핵가족 위주고 아파트 살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출근하시면 애는 누가 봐요? 어머니께서. 엄마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맨틱한 러브가 결혼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겨난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특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업주부라고 불러요. 전업주부. 전업주부. 여러분 전업주부가 막 인류 문명사에서 쭉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20세기에 와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통사회는 어느 여성도 전업으로 주부인 적 없어요. 아니 귀족 여성이 뭐 주부를 해요. 그렇죠? 할 필요 없잖아요. 하녀들이 다 하는데. 맞아요. 예. 그다음에 서민 여성들 전업으로 주부할 수 있어요? 밤매야죠, 뭐 길쌈 해야죠. 전업으로 주부 못 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특수하게 나타난 직업군 일종의 삶의 방식인 군이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군이 생기고 나니까 이때부터 여성성은 전업으로 주부하기에 좋은 품성들만을 강조하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전업으로 주부하기 위해서 여성은 어떤 품성들이 자꾸 개발되고 강조되고 없다면 교육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할까요? 요리도 잘해야 되죠. 정리도 잘해야 되죠. 청소하고요. 애도 잘 봐야 되고. 예, 그런 것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하는 품성? 그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세기에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옛날에 하던 거고요. 뭐 남자 여자 막 섞어가면서 하긴 했었지만 전업으로 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이죠. 네. 문제는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 상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등장한 세 번째 사랑의 종류가 있으니 여기까지 이제 해보고서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한 건데요. 컨플루언트 컨플루언트. 플루언트. 러브. 요즘에 이렇게 플루하고 이런 말만 들어도 겁나죠? 막 감기 막 이러면서 플루라는 건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컨이란 말은 함께 흘러가는 동안만 하는 사랑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여기서 써드릴게요. 합류적 사랑. 합류적. 좀 어렵죠? 이름이? 예. 근데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류적 사랑. 강을 보면요. 왜 강은 지류들이 많죠. 네. 네. 강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합류하잖아요. 네. 지류들이 이렇게. 근데 그러면 계속 쭉 끝까지 가요? 뭐 가다 보면 또 가다가 다시 이렇게 또 하나는 또 절로 빠질 가고 하나는 또 때도 이렇게 빠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류하는 동안만 하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 그때만. 그 동안만. 그 당시만. 그 예. 동안만. 굳이 그림을 그리면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강에 가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쪽 강도 오다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요만큼만. 요만큼만 겹치잖아요, 지금. 그때만 할 거고 예. 하자. 예, 요때만 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전업주부들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러다 합류했잖아요. 네. 둘이 진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자신의 길을 접을까요? 여자. 여성. 예, 여성이 자신의 합류의 지점을 바꿔서 가장 올인을 해버려. 남편의 그 합류 지점을 따라가죠. 이동. 요건 20세기형 로맨틱 결혼. 근데 21세기형 사랑은 합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여자도 관료거든요. 그쵸. 여자가 자기를 접고 남자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은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바로 그거예요. 리스크가 크다. 바로 그거. 왜냐면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접고 갔는데 변해보니 큰일 가다가 났구나. 변해요. 네.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나 다 접었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21세기의 젊은이들은 이제 앤서니 기드런스라는 사람이 보기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국 학자가 보기에도 요즘에는 20세기 후반부터 관찰이 됐는데 요즘에는 합리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네. 행여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이 사람은 그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합리적 사랑은 언제든지 뭘 생각하는 사랑이죠? 내가 할게. 내가 할 길을 생각하는 사랑이거든요. 이 감은 근데- 영원하지 않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딱 할 때좀 헤어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합리적 사랑의 경우에는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합류 어떤 때만 합류할까요? 일단은 뭐 시기가 겹치겠죠. 시기와 공간이 겹쳐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나랑 4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학교 동급생인데 뭐 마음에 드는 학생이야. 이래도 합류 가능하죠. 예, 뭐 입사를 했는데 같은 오피스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합류인데 그 합류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매력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필할 것 같냐는 말씀이죠. 나랑 비슷한 상황. 어떤? 예를 비슷한- 들면 비슷한 상황? 학교를 같이 다닌다는 그쵸. 그런 상황. 상황. 음. 또는 같은 직장 매일 그렇죠. 출근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이제 합류를 우리를 가능케 해요. 네. 근데 제 질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사랑하진 않잖아요. 네. 너랑 합류적 사랑을 하겠어. 라고 선택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그때는 전업주부에게 필요했던 그런 특성들을 매력으로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20세기의 남자들이 매력으로 느꼈던 여성상은요.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아하고. 조신하고 단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고 순종적이고 답이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예. 합류했다가 금방 헤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럴 합류했다 금방 헤어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건데 쿨하게 이렇게 성격적으로 그런 치근치근 사람을 그러려나? 치근치근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냥 잠시 합류할 거라면 두 가지인데요. 성적 매력 플러스 정서적 안정인데 즉 내가 지내는 동안에 나를 성적으로 만족시키든 정서적으로 만족시키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만족을 시키든 만족감을 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식의 경향이 강하더라는 거죠. 헌신할 필요가 없어졌네. 그렇죠. 이제 너무 키워드를 잘 짚어주신 네. 건데 헌신이란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말하면 자본주의 제에 걸맞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슬픈데 제도란 이렇게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거든요. 자본주의 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손해 보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해야 하죠. 네. 그렇죠? 더 불려서 회수하면 좋죠. 이게 자본주의제가 우리에게 가르친 일종의 제도적 감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랑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도 막 가성비를 따지고. 막 그렇죠. 그러네. 가성비 있는 사랑인 거예요. 합리적 네. 사랑이. 요즘 젊은이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애를 낳게 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안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여자들의 몫이라면 그럼 나는 결국 나의 커리어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이 있을 테니 여기서 다 못하지만 예, 제가 지대한 영향이 있었던 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그나마 저는 문과생이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그냥 밤에 잠 안 자고 논문 쓰고 예,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조금 이제 좀 커지니까 그때 야금야금 시작해서 지금 시작한. 그 나이는 제가 꽤 중견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세계에서의 저의 커리어의 어떤 경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짧아요. 왜냐하면 늦게 진입을 했으니까. 예. 그나마 저는 진입이라도 했죠. 경력 단절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전업주부를 오래 하다가 즉 사랑 하나 믿고 이렇게 합류를 한쪽으로 하다가 다시 돌아가기 힘들죠. 그게 경제적 상황이든 사랑이 식었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던 여성들이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업주부를 선택했던 우리 선배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시절에 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으로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의 헌신도가 있어서 월급 통장째 주잖아요. 예, 여보 막 이러고 또 그럼 아내는 아내대로 막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막 된장찌개 끓여놨어 막 이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고 요때는 애들이 엄마 하고 문 열고 들어와도 항상 엄마는 집에 있고 또 그 엄마는 또 공부하라고 닭달도 안 하시고 전업주부 엄마들은 그랬어요. 요즘은 21세기 엄마 좀 다르거든요. 예, 요즘 21세기 엄마는 제가 전문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도 전문화가 돼서 엄마들이 매니저처럼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1세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힘든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만들어졌던 전업주부적인 이상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도 해체되지 않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곳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전업주부에 대한 이상, 윤리, 가치 이런 게 형성이 될 때 하필 개신교가 그때 같은 시대와 상황을 같이 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 16세기 유럽이죠. 예, 시대와 상황이 겹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럴 때 바로 그거를 소위 말해서 내용을 채워줬던 게 개신교 윤리였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사실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진리가 버무러진 내용에서 구별 작업을 못하고 이걸 계속 우리 개신교 자매들에게 이것이 진리야. 자고로 여자란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합리적 사랑만 콕 집어가지고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 시대의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요 맞물려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사실은 혼란스럽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있어서 아주 결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까지로 궁금증만 유발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사랑의 형태가 많이 달랐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진리를 붙잡는 방식이 되어야 할까? 즉 시대와 공간이 즉 수렵 채집 사회가 되었든 21세기 대한민국이 되었든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 파트는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궁금증으로 이렇게 큰
예,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 계시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합리적 사랑 설명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 마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